일본이 타도 한국을 외치며 대만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과의 수출 규제에서 참패한 일본이 한국에 크게 한 방을 먹이겠다며 막대한 지원금을 내세우며 대만의 TSMC를 유치했지만 한국과 말도 안 되게 벌어진 격차를 실감한 채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Go.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데만 TSMC가 올해 일본 내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올해부터 공장 건설을 시작해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게 반도체로 뒤처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전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였던 고가 시게아키 씨에 따르면 일본의 반도체 기술 자체가 한참 뒤처져 기술적으로 한국, 미국, 대만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반도체 국내 수요의 60% 이상을 대만이나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과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국내 반도체 제조가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TSMC의 공장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SMC의 일본 신공장 투자액은 우리 돈 8조에서 10조 원 정도 사이의 금액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투자 비용 중 절반가량을 일본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니도 지분 20%를 갖기로 하며 약 6천억 원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이런 거액의 투자금을 외국 기업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한 제소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WTO는 공정한 무역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 산업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본이 TSMC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개별 케이스별로 불법성을 판정하는 옐로우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TSMC와 일본 정부 둘 다 WTO의 제재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와 소니는 TSMC의 공장을 유치하기로 했지만 정작 이 반도체 공장을 운영할 인력조차 찾기가 어려운 큰 인력난에 처한 상황입니다. TSMC는 일본에서 1,500명 이상의 인재를 영입하여 회사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에 공고를 내며 취업자를 모집하자 거의 응모를 하지 않아 TSMC와 소니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고 반도체 관련 기업 간부가 한탄한다는 신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인력 부족이 점점 심해지며 소니와 TSMC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현 상황에 일본의 언론들은 공장을 세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인력 부족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며 대책 없는 사업에 큰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언론 매체들은 일본 반도체 산업 몰락을 가속화한 이유 중 하나가 인력의 부족이라며 한국의 인력 양성 시스템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니와 TSMC의 모집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이유는 급여와 노동 구조의 문제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네티즌들은 월급이 적으니까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원을 정리한 회사는 고용 불안으로 신용받지 못한다. 파견 직원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정직원으로 고용하면 지원자가 생기는 것 아닌가? 도쿄보다 월급이 싸면 모이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으로 진출한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낮은 임금을 보고 진출을 결정했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만 최고 기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TSMC의 급여는 세계적 대기업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급여가 적습니다. 대만은 저임금 저물가 정책을 하면서 국가기관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로 인건비를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에서 반도체 기술로 대학원을 졸업해 석사학위를 딴 신입사원은 우리 돈으로 월 21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평균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급은 약 230에서 250만 원 정도이며 한국은 3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과는 많은 급여 차이가 나지만 의외로 일본과는 급여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회사들의 직원 대우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TSMC가 일본에 진출할 당시 인건비에 대한 걱정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일본계 기업보다는 더 좋은 조건과 급여가 몰린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보다 조건도 좋지 않고 고용마저 불안정한 TSMC에는 가지 않겠다는 반응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TSMC가 짓고 있는 공장은 22에서 28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라인으로 확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최신형의 반도체가 아닌 구식 기술로 만들어진 반도체가 생산될 것이라는 소식에 또 한 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TSMC가 이번에 짓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세계에서는 이미 10년도 전 세대의 제품에 해당한다며 일본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제조 장치나 소재 산업의 기술을 높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5나노를 넘어서 3나노 공정의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은 10년 전에나 만들던 공정을 이제서야 짓고 있다며 연일 일본 언론의 비판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TSMC가 일본을 엿먹이고 있다며 대만의 뒤통수에 붕괴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심 기술을 빼앗길까봐 10년이나 뒤처진 생산 라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손잡고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TSMC는 미국에서도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트럼프의 압력에 성급히 미국에 투자를 했던 TSMC는 대만과 일본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미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TSMC 관계자는 TSMC 애리조나주 공장 설립 계획은 아직은 가격 제시 단계이지만 처음 예상한 설립 비용보다 6배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임금은 대만보다 30% 이상 높아서 높은 노동 비용도 이번 공장 설립 계획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각종 규제 법률은 대만, 일본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공급 사슬을 계속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TSMC의 공급 업체 관계자는 TSMC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현재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칸고교 신문은 공급 업체가 TSMC를 따라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TSMC와 일본이 이런 삽질을 하고 있는 동안 삼성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시에 20조 원을 투자하여 5나노 공정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진 삼성 파운드리는 TSMC와는 달리 미국의 파격적인 지원 아래 성공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텍사스의 오스틴시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은 미국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텍사스 정부로부터는 1조 2천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까지 지원받았는데요. 삼성의 추가적인 투자로 인해 고용 혜택이 커지고 있다며 텍사스주는 삼성의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을 결정한 셈입니다. 재산세 환급과 용수, 전력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약 40억 달러를 지원받은 셈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에 너무 큰 인센티브를 퍼주고 있다고 전하며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과도한 투자라며 테일러시가 지나친 퍼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우려 속에도 삼성은 미국 중앙 정부의 지원 아래 R&D 투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첨단 R&D 거점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남기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아무것도 없었던 삼성이 맨 땅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한국인들의 두뇌가 있었기 때문으로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IQ를 가진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삼성을 만든 것은 똑똑한 한국의 인재들이 만든 것이란 것은 삼성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가는 동안 일본에서는 TSMC와의 합작을 후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돈은 투자했고 착공에 들어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일본은 TSMC에게 크게 당했다며 현 상황을 후회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니의 지분은 고작 20%로 TSMC의 경영에 간섭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재는 모이지 않고 공장도 9세대 공장이라 기술 확보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한국과 관계를 좋게 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받는 것이 일본에게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과 윈윈 관계로 서로에게 필요한 제품을 사오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으나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을 건 이후 실질적으로 삼성이나 SK의 반도체를 예전처럼 원만하게 수급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절실하지만 2019년도에 일본의 경산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이 화근으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해버린 것 때문에 이제 와서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은 일본의 가장 큰 실수였고, 일본의 경제보복은 일본의 목을 조른 최악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의 소재가 없이도 대부분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일본은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